자, 다음은 뭐 예감한 얘기지만 중국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헝다가 자산 매각에 실패했죠. 네. 네. 지금 헝다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2억 5천 정도 되는 아파트를 500만 원 내면 계약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야. 500만 걸면 네 앞으로 등기 해줄게 라고 했지만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원래 한 50%씩 이 대출을 해두던 은행에서 안 해주다 보니까 안 해. 나머지 잔금을 구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망할 게 너무 뻔히 예상되는 그룹의 안 망한다 물건이잖아요. 그랬지. 대마불사라고. 모래 대마불사래. 우리가 빚은 350조지만 우리 자산이 460 몇 조야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서 하는데 팔아서 다 정리하면 돼. 근데 안 아무도 팔려요. 안 사주는 팔려요. 거죠. 아무도 안 산다고. 안 팔리는 게 문제죠. 그래서 25일 날이 날짜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그냥 디폴트 됩니다. 디폴트 되죠. 날라가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한 10조 원짜리 부동산 펀드가 하나 생깁니다. 네. 뒤에 이제 한 3단계 좀 넘어가면 시진핑이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세 단계 맞나요? 한 5단계 아닙니까? 이건 길게 안 가요. 길게 안 안 가요? 가요? 어. 그래서 3단계만 넘기고 나면은 아무튼 그 단체가 그러면 저기 중국에 돈 있는 부동산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돈 있는 재벌들도 많을 건데 한 10조 원 예산을 갖고 헝다 부동산 부문을 인수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헝다가 사업 부분이 1000개예요. 계열사가 1000개야. 이게 또 미친 새끼들이지. 생수부터 자동차까지 뭐 전기 자동차 안 만든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그 중에 부동산 부분을 10조 원으로 지분 인수를 합니다. 어. 그래서 부동산 회사에 속해 있는 모든 부동산이 10조 원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네, 싸게 먹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탁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아니지만 운영권 같은 형태를 해갖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10조에 뭐 400조 원을 다 그 주택 그건 아닐 거기 때문에 전 한 300조 보는데요. 한 300조 원 정도의 부동산을 10조에 이 신탁회사가 처먹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임자를 찾아가지고 토막토막 잘라서 파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이자나 이런 것들은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공산당식 M&A?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로 말하면 응. 캠코 같은 거요. 응? 자산운영공사, 자산관리공사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무너진 이거를 정리해주기 위해서 얘네가 나서는 겁니다. 근데 너무 터무니없죠. 그러니까. 왜? 땅은 원래 국가 거였거든. 그렇죠. 땅에 대한 소유권은 다 중국 국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건 부동산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다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제 돈 주고 이걸 이렇게 다 샀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건 네 돈 100% 주고 사니까 네가 팔든지 살든지 그건 네 알아서 해.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놈이 20채를 갖고 있어. 근데 20채가 전부 다 빚으로 60% 70% 빚으로 막 엮어서 간 거야. 그랬을 때 야, 네가 이거를 팔고 싶으면 빚을 갚아. 은행 빚을 갚아갖고 이걸 온전히 네 것으로 만들어 와. 그러면 내가 너의 이 부동산 권리를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는 거죠. 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너는 은행에 빚을 냈는데 은행 빚을 다 갚고 온전히 네 거라고 얘기하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을 네가 팔거나 하든가 뭐 네가 팔아갖고 네 수익을 회전시킬 수 있게 해주겠는데 은행 부채가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네가 이거에 재산권을 설치하려고 하면 은행 빚을 다 갚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가구 1주택자 실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권리만 보장해주고 여기에 갭 투자로 해갖고 막 투자했던 애들은 너 부채 못 갚았으니까 그럼 이거 은행권이 네 거야? 권리 상실 그냥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쉽게 말해서 걔가 거기다 투자한 순수 자본은 다 묶여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은행계가 100% 돼야 되는 거잖아. 은행 이자나 뭐 은행 안에서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에 은행 빚을 얘들이 갚는다 안 갚는다? 안 갚아요. 껍지.
그러면 그 남는 아파트 재산권은 그냥 이 관리공사 께 되는 겁니다. 와우. 요렇게 한 5년 정도만 관리를 해주면 아마 이 형다가 갖고 있었던 부동산 자산 중에 한 70% 이상을 아무 손 하나 안 들이고 이 신탁회사가 100% 취득하게 됩니다. 완전 도둑놈들인데? 뭐 도둑놈들이죠. 네. 네. 원래 그런 놈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이 아파트를 샀는데 이 아파트의 지상권은 없어 나한테. 그냥 국가한테 빌린 돈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 헐게 되더라도 내가 갖고 있었던 집에 장식하고 이런 우리가 실제 들인 비용 말고는 받을 게 없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집을 은행비 80% 안고 사고 있는데 내가 이걸 팔게요라고 하는데 부채가 이전이 안 돼요. 이걸 이전하려면 내가 80% 돈을 넣고 은행빚을 갚은 다음에 이게 100% 내 돈이 됐으니까 이거 내 맘대로 할게. 그럼 그럼 그러시든가라고 하지만 그런 거래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처발른 그 부동산 투기업자, 갭투기업자들은 다 망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수익이 1차적으로 은행으로 들어가요. 네. 은행으로 들어간다는 건 공산당한테 들어간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공산당이 그 부채를 빌미로 해갖고 집을 그냥 먹은 거야. 그런 다음에 그 부채를 탕감해주고 얘네들은 온전한 이거를 나중에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 팔아가지고 실제 수익을 챙겨갖고 가는 거죠. 그럼 10조를 들여갖고 신설한 이 신탁은 얼마만큼 돈을 벌게 될까요? 어마무시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지금 일단은 기사가 나왔는데 디폴트 위기는 일단 모면했다. 달러채 이자를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에 달러채는 원래부터 물어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에서 가까운 돈을 떼먹으면 미국 돈을 떼먹는 거기 때문에 시진핑도 힘들어. 이게 985억 원인데 우리 돈으로? 그래 봤죠. 985억 원이잖아. 1000억도 안 되고 1조도 안 되는데 지금 450조짜리 사업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러네. 홍다 하나로. 그래서 그 돈은 외국 돈은 어떻게든 갚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도 조용한 거야. 하지만 국내에서 여기에 투자했던 기업들이나 투기했던 애들은 다 죽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와중에 요즘 이제 확인되지 않는 소식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시진핑에 대한 암살 음모가 있었다. 네. 그 네. 얘기가 어젠가 댓글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죽질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음모는. 죽기 전까지 암살과 관련된 건 다 음모론이잖아. 그렇지.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암살인 거고. 맞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암살 실패한 거는 암살이 아니잖아. 음모론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그 사람들의 명단들이 쭉 발표가 되고 뭐 실각하는 사람들 얘기가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장점인 삼남이 그 음모를 주도했다는 거예요. 메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감히 이 전 왕의 아들이 지금 있는 황제를 시해하려고 했다라는 걸로 이게 이제 궁중사국으로 번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벌려놓고 싱가포르에 숨어 있었는데 싱가포르에서 잡혀서 압송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구원구이의 입을 통해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구이는 왜 아직 안 죽었지? 미국 측에서 잘 키우잖아요. 정말 잘 보호해주나 보다. 잘 보호하면서 절대 송환 안 시키고. 그래도 저기 지금 그 구원구이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 있을 텐데. 뭐 죽이려고까지는 안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옛날에 이제 시진핑 욕할 때는 또 괜찮았는데 또 그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트럼프하고 민주당 싸울 때는 또 민주당한테 유리한 얘기도 많이 해줬거든. 그러니까 얘도 적절하게 저 알아서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페이스를 잘 취해요. 근데 이제 얘가 얘기했던 핵심 중에 하나가 왕치산이나 뭐 시진핑이나 하이난 항공이나 그다음에 뭐 그 누구죠 판빙빙 이런 얘기는 사실 다 맞아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최신 트렌드 얘기가 뭐냐면 트렌드. 장점이 삼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미국에 있으면서 다 하는 거야? 그러게 나름대로 신기하다. 중국 빨대도 있지만 미국 빨대도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압송돼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네. 장점이 판 다 죽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요. 한 방으로. 상하이 방은 이걸로 청산 끝.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이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인사들이 지금 중앙 그 상무위원부터 시작해갖고 시진핑 경호국 사람도 있고 군부의 사람도 있고 재정관계도 있고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내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진핑 여기 장점인 장점이네. 삼남이. 그래서 이 규모가 280조래요. 시진핑 장남을 체포해 와가지고 장점이 장점이 장점 자꾸 큰일 날 네. 분이네. 백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점인 삼남을 체포하고 삼남 개인 재산이야. 앞으로 돼 있는 것만. 셋째 아들만의 재산이. 셋째 아들만의 재산으로 280조를 지금 부정축제 재산으로 보고 환수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자, 이게 전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믿어지는 게 뭐냐면 이와 관련돼서 연관돼 있었던 원자바오 아들을 비롯해 갖고 각종 고위 당 간부들의 자제들과 그와 연관돼 있던 기업들이 지금 계속 국가에 성금을 헌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이 방에서 이미 이제 장점이 너무 늙었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치홍하고 그다음에 아들들 셋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주로 권력들을 나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큰 아들은 지금 우한 사태 때 이제 한번 당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큰 아들이 우한 연구소에 투자를 했고 자기 아는 사람 마누라를 거기 우한 연구소 소장으로 보내갖고 유출 사고를 그렇죠. 일으켰네. 그 젊은 여자. 젊은 여자 소장. 소장. 교수한테 20살 이상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해갖고 결혼한, 대학 졸업하자마자 우한 연구소 소장이 됐던 그 언니가 있어요. 들으신 분은 기억나실 건데. 저 얘기했었잖아요. 아무튼 그 당시에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장점이 큰 아들이 이 과학원 그때 이 원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계 관계를 해갖고 고의를 일으킨 거다 그래갖고 이제 한번 말이 많았어. 그때 이제 큰 아들 그 무대에서 사라졌어. 모든 공직에서 다 쫓겨났거든요. 그다음에 둘째는 뭐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셋째가 걸려든 셋째 거지. 암살은 뭐 연루설로. 근데 암살은 뭐가 있었는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거하고 관계된 탄압하고 압박은 계속 꾸준히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자동방으로 주변에 있는 애들이 돈부터 꺼내놓고 있는 거야. 야, 이 옛날에 그 사우디 왕세자는 그래도 힐튼 호텔이라도 빌려가지고 했는데 리츠칼튼. 이건 중국 자체가 하나의 성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끝나면 상하이 방이 정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11월에 장점인이 인민대회를 통해 가지고 차기 연장에 대한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재밌죠? 네. 21세기에 신기하네. 중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식적인 뉴스로 흘러나올 거는 아니에요. 아니 흘러나올 수가 없죠. 네, 흘러나올 수도 없고 기사가 없어요. 또 하나의 그 다른 쪽 그 통신원에 의하면 지금 그 인민일보 같은 그 중앙정부 관련된 미디어뿐만 아니라 CCTV나 인민일보 이외에 나머지 민간 지역에서 운영되던 위성 TV와 방송국들까지 시진핑이 전체적인 장악에 다 들어갔다. 언론 장악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중국 안의 언론은 하나로 통합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원래 언론 대통합을 이룬 거지. 원래 하나 아니었어요? 응? 뭐 그렇게 차이가 있었나? 아니 그래도 전에는 좀 개기는 애들도 있고 있긴 있었어? 개기는 지역에서 이제 그쪽 토 말 듣고 이제 비판 기사 써내다가
막 그 인체 신비전 가고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나마도 할 수 없게끔 지금 거의 완벽한 통합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다는 외신도 오고 있거든요. 통합 이야기도 있고 그 허가해 준 게 이제 시진핑 비판하는 매체 허가 안 해준다 그렇죠. 이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연 90시간 이상 언론인들 사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상 교육 받으러 갔다가 어설프게 교육장에서 안 돌아오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언론인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연 90시간이면 아이고. 한 달에 8시간씩이에요. 하겠어?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개길 수 있겠어? 네. 하여튼 중국은 이 진나라 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이래, 네. 진짜. 근데 이걸 방조하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미국인 겁니다. 음.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 문제라든지 뭐 인권 문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론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대답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위구르 들어갔고 대만 얘기 들어갔고 인권 관련된 홍콩 얘기 미국이 입도 말도 뻥끗 안 합니다. 안 나와요. 더 중국이 지금 대만에 대한 군사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그 흔한 구축함도 이제는 안 보내요. 대려 중국 구축함하고 러시아 순양함들이 일본의 공해로 불리는 홋카이도와 본슈 사이의 해협을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뭘까요? 일본이나 대만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과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이 큰 나라들끼리의 협상과 교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위성을 실어서 실험한다고 한 ICBM에 가까운 비행체를 우리가 선보여 줬다는 겁니다. 어저께. 네. 애들 섬찟했을 거예요. 네. 모양이 오늘 여수 갓김치에서 신제품 김치들을 품평하는 날입니다. 물 갓김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추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갓김치죠. 야,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깍두기고, 그리고 여기는 알타리 김치. 배추김치를 한번 잘라볼게요. 엄청 통째로 말아가지고 맛 한번 볼게요. 맛이 아주 기가 막혀. 머릿고기하고 같이 얹어가지고요. 엮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젓가락을 양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갓김치를 껍데기를 먹어보기 전에 국물을 한번 맛을 봐볼게요. 야, 이 시원한 맛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맛이에요. 깍두기도 잠깐 볼까요? 왜 이렇게 무가 달짝지근한 건가요, 뒷맛이? 하지만 최고라고 칠 수 있는 거는 물 갓김치. 이 물 갓김치 맛이, 이 국물 맛이 최고입니다, 이 맛은. 6종의 신제품 김치들 전부 다 한번 맛보셔도 절대 실망할 일 없으시겠다는 자신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다리던 돼지고기 수육이 나왔습니다. 그냥 볼 거 뭐 있어. 이 김치로 그냥 싸가지고 바로 한 방으로 먹는 거죠. 너무 미사일처럼 빠졌거든. 굳이 이렇게까지 날씬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다용도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참 예쁜 미사일이잖아요, 저게. 네. 그런 느낌으로. 미사일이라고요? 아니, 로켓이잖아요. 예. 네. 발사체. 발사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사체인데 지금 어떤 나라도 저걸 발사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다 ICBM 같다라는 시선으로 얘기하고 우리는 지금 실패했다고 자주 하고 있어요. 더 노력해서 좋은 거 만들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야, 처음 치고는 너무 잘하는데
너 분명히 나랑 첫 키스라고 그랬는데 테크닉이 헐. 심상치 않다? 아이.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 아유, 그런- 처음 그런 건 하지 타고난 맙시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그래? 그냥 잘하는 걸 수도 있죠. 그 이렇게 자연스럽게 혀가 들어와? 아이, 뭐 그만. 아무튼 그건 그런 느낌으로 지금 세계인들이 처음 하는 거 치고 이게 진행도 그렇고 이게 너무 세련됐는데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네. 아니 근데 외신들은 이거를 아니 한국이 기술 발전이 다 좋은데 어떻게 로켓트만 이렇게 늦었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동안 뭐 일본에 30년 뒤졌다는데 어제 발사는 일본도 못한 1단 로켓의 궤도 수정 장면을 보여주면서 깜놀해버린 거예요. 전 세계가. 우리 언론 안 쓰지만. 그래서 첫 키스인데 아이 프렌치 키스를 그만하고. 해낸 대한민국 심상치가 않다. 라는 얘기로 오늘 금요일 방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크닉이 마무리를. 장난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네. 네. 죄송해요 여러분 더러우시죠. 죄송해요. 좋아하는데? 네. 뭘 좋아해 다들.